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는 이태엽입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에 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너무나도 사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암은 치료 과정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되면서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암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에 없을 정도로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해야 하고 외래도 짧은 간격으로 다녀야 합니다. 엑스레이, CT 이런 사진 찍는 검사부터 해서 피 뽑는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를 해야 되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어른이 듣기에도 겁나는 치료들을 해야 될 때도 많고요. 치료를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이 미식거리거나 설사를 하기도 하고 통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머리가 빠지면서 외모의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치료에 전념하다 보면 평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데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학교를 쉬게 되고 매일 얼굴을 보던 친구들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음껏 먹던 음식도 좀 가려 먹어야 하거나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치료 자체에서 이제 오는 고통보다도 평소에 이렇게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좀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더 큰 스트레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암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은 아이와 어른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좀 다양하니까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만 3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제 암 진단이나 아픈 것 자체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 양육자, 주로는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커서 유치원생 정도의 나이에서는 자기가 아프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아프게 된 이유를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가 암을 이렇게 전염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으로 인해 퇴행이 되어서 잘 가리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쉽게 짜증내거나 치료에 비협조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커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아프다는 거에 대해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개념들은 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요. 또 친구를 만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나이인데 거기서 떠나 있는 거를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생각과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시기는 내적 외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이기도 하고 성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독립을 해나가는 시기인데 암 진단과 치료가 그러한 부분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서 어느 정도의 좀 발달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우울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많은 환경 변화를 겪고 치료 과정들을 견디다 보면 우울해지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고 어쩌면 어느 정도의 우울이 있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우울이라는 게 슬픈 거, 무기력 이런 거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짜증이나 공격성, 반항적인 행동 이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재밌게 하던 활동도 아이가 좀 시큰둥해지거나 하지 않으려 하고 말수가 줄어들고 아니면 잠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암 치료를 하게 되면 겪게 되는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 부작용 이런 거랑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게 아이가 우울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그냥 치료하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힘든 것이 좀 많이 심해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죽고 싶은 마음은 그냥 사라지고 싶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 이런 조금 소극적인 생각부터 죽으려는 행동을 실제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어쩌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좀 괴롭고 죽는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아니면 힘들지 않게 지내고 싶다라는 뜻일 때도 많습니다. 이제 우울한 게 심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암이라는 신체에 생긴 질병을 잘 치료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마음 또한 그만큼 잘 버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꼭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좀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 과정 중에 이제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기억력이 좀 전만 못하다, 느려졌다, 둔해졌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암 치료 과정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피곤을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유의하게 집중력,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어떠한 경우는 뭐 치료 과정 중에 느끼는 우울, 불안 아니면 이런 소진되는 느낌 때문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는 신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좋지 않고 잠 못 자고 이제 피곤하고 이러면서 인지 기능이 다소 좀 떨어지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주관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느끼지만 실제 검사상으로는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진료실에서 이제 이런 인지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있다가도 치료 과정이 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몸도 좀 나아지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인지 기능 저하는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항암 치료라든지 필수적인 치료를 주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기능 저하를 호소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좀 미리서부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과 좀 상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핸드폰 되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대중 매체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면서 진단이나 치료 과정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뭐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댓글로 힘내라는 말을 많이 달아주기도 하고요.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건 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전에 암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좀 희망을 얻거나 정보를 얻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단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지지가 이제 긴 치료 과정 동안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수나 댓글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좀 가늠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들은 좀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거나 비방하는 글이 달리거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 치료 과정이 되게 길게 가는 장기전인 경우가 많고, 병원에 있어야 하는 기간도 길고, 또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결국 핸드폰이나 온라인 소통 외에는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를 사용하는 걸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지만 장단점을 유의하면서 좀 자신한테 이제 이롭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소아암을 진단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주로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좀 겪는 아이들 또는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암 치료를 받는 게 누구에게나 좀 되게 힘든 일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좋아질 수 있을지도 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제일 힘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터널이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나고 다시 밝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가족들, 의료진이 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